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마찬가지로 신제품이지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신제품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용 통합 플랫폼, 코스모스인데요. 자, 코스모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참 이렇게만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매트릭스 영화 다들 보셨죠? 그 매트릭스를 보면 어떻나요? 가상현실 속에 정말 이 실제 현실과 똑같은 세상을 그대로 구현해 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같은 피지컬 AI를 훈련을 시키는 플랫폼입니다. 아니, 피지컬 AI는 또 뭔가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코스모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학습시키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 테슬라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실제 도로 위에서 좀 운행을 하면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학습을 시켰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를 활용하면 실제 도로를,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가상의 플랫폼, 마치 우리가 매트릭스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기술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자재로 정말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인데요. 로봇에게는 특정 작업을 시킬 거고요. 자율주행차에게는 도로 상황을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겠죠. 자, 성능을 보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2천만 시간의 분량의 영상을 14일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지녔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 기존 CPU로 처리를 했을 때 3.4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단 14일 만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물론 이런 모든 제한된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도 실제 같은 상황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제 같은 데이터,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수적이고요.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게 이 토크나이저 성능이라는 건데 토크나이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 기존 대비 우선 12배 빠른 토크나이저라고 했죠. 토크나이저는 텍스트나 문장을 우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걸 훨씬 더 빠르게 쪼개주니까 훨씬 더 빠른 학습 그리고 빠른 입력이 가능하겠죠. 자, 이 코스모스가 확장시켜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피지컬 AI입니다. 자, 피지컬 AI 드디어 등장했네요. 이번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피지컬 AI란, 자, 우리 보통 AI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많이 나세요? 그쵸. 아직까지는 챗 GPT 같이 뭔가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AI가 기계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이 물리적인 실체를 갖추고 세상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AI를 피지컬 AI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 AI가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 하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특히나 집중을 받는 이유가요. 이런 인간 환경에 가장 잘 적용이 되고 가장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같은 인간의 형상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 AI의 선봉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워지는 거고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요새 굉장히 많이 떴었죠. 저도 갑자기 이게 왜 뜨나 했었는데 모든 공장이 이렇게 로봇화가 되고 모든 공장이 다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자동화된 세상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이 피지컬 AI 세상에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피지컬 AI 개발에 정말 막대한 비용과 그런 데이터들이 당연히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가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코스모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차 그리고 에이전트 AI 사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파트너십으로는 이번에 토요타 그리고 오로라, 우버 이런 친구들과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 같이 전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AI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잠깐은 나왔었는데요. 이 에이전트 AI
뭐 로봇다운 먹거리가 에이전트 AI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앞으로 각 산업에 좀 효율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서와 같은 AI, 우리를 정말 딱 달라붙어서 따라다닐 만한 그런 AI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에이전트 AI인데요. 우선은 이것보다는 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AI 사업이 전 세계 10억 명의 지식 노동자들을 도울 것이다 라는 청사진까지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굉장히 급락 나왔었죠. 다른 게 아니라요. 이거 두 가지는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장점입니다. 뭐냐? 앞으로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양자 컴퓨터에 엔비디아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무슨 말을 했냐? 하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상용화를 시키려면 빠르면 15년, 늦어도 30년이 걸릴 것이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급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개발 기간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6가지의 이런 각종 신기술 3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3가지의 사업 모델까지 살펴봤습니다.